안녕하십니까. 예, 박종진의 부동산 클래스. 오늘은 또 우리 지역 분들이 본다 해서 내가 지금 굉장히 부담이 100배일 건데. 예, 어쨌든 이게 부동산의 정보를 좀 진짜 정보를 좀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네, 오늘 주제는요. 이 23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네. 오히려 내 집 마련이 더 힘들어졌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내 집 마련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내 집 마련 기간이 이번에 이제 3년이 더 길어졌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전에는 네. 보통 그냥 일반 사람들이 중산층이 집을 마련하는 데서 8년 정도 걸렸다면 이번에 이제 23번의 정책 발표 이후에 11년, 12년 이렇게 3년 정도가 더 늘었다는 예, 문제가. 이 정부의 그 부동산 정책을 보면 이렇게 내 집 마련하지 말고 월세로 이렇게 좀 살아라 이런 쪽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집 많은 사람도 빨리 팔고, 그죠? 근데 사실은요, 이거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어도 집을 사고 싶어도 사실상 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 사는 거잖아요. 집이 그럼요.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팩트 서태환 대표가 아닙니까? 이렇게 난처해하는 건 처음 봤는데요. 아, 왜 그러세요? 아, 제가 봐도 이게 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못 사는 거잖아요. 그죠? 아 이게 저 인천 서구에 집 진짜 저렴한 거 제가 많아요. 보기에는 네. 33평인데 그냥 2억짜리 많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재정을 생각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 그쪽의 시각으로 보면 네.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내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시작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뭐 2, 3억짜리 그거 받아봐야 뭐 세금 얼마나 걷겠어요. 그냥 5억짜리 10억 가고 10억짜리 20억 갔을 때 얻을 수 있는 세금이 더 많지 않을까. 그래서 이 정부의 흐름은 어찌됐건 세금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돈을 좀 걷어서 좀 어려운 사람들 임대주택 져줄게. 약간 좀 이런 흐름이 같이 맞닿아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최근에 지금 보면 사실 저는 이걸 거꾸로 읽었거든요. 네. 서울 아파트 사려면 한 푼 안 써도 11.4년이 이게 이제 PIR이라고 Price to Income Ratio 해서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을 보는 건데 그 월급을 얼마나 받는 사람이냐 거기에 따라 또 다르죠. 그러니까 월급 11년인지. 기준이 이제 여기서 뭐냐면은 그 중간층이 그러니까 이게 중산층. 예, 중산층. 근데 중산층이요. 이제 우리 사회가 좀 바뀐 게 옛날에는 어떤 그 엘리트층 네네. 하고 중산층, 이 상류층하고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 그래요. 예, 근데 예. 지금은 이제 중산층이 오히려 하층하고 가깝고. 더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상층하고는 너무 네, 상층하고는 확 벌어져가지고 네. 오히려 중산층이 이제는 서민층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게-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그러니까 왜 네. 그러냐면 지금 있는 그 상황 안에서 결국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어찌됐건 징벌적 과세, 세금 더 많이 내라. 있는 사람들 내요. 뭐 얼마 된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중산층이 근데 어려운 그 거죠. 중간에 있는 사람들 최근에 이제 쉽게 얘기하면 땅값은 올랐는데 현금 흐름이 없으신 분들, 종부세 1억 이상 내야 되는데 수입이 없는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이 정리가 내려가야 지금 상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세금 말고 더 어려워진 게 뭐예요? 대출. 그렇죠. 근데 대출 부자들은 받아서. 사실 자기 자본 비율 줄이려고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한도 크게 금리 낮게 받았던 거 아니면 그냥 현금으로 사면 돼요. 나도 현금으로 사고 싶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법인이 던진 물건들 한 90%가 다 현금 부자들이 그냥 가져갔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있는 부동산 규제 정책이라는 흐름이 그 중간에서 레버리지를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 나 같은 사람들. 뭐 중산층. 아이 그렇게 하면 또 그렇지. 네, 아무튼 네. 하여튼 뭐 네. 하여튼 그래서 이유는 뭐냐면 내 집 마련하기 더 힘들어졌다라기보다는 소금을 세금을 좀 더 낼 수 있는 사람들을 확실히 구분해 줬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임대주택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중산층 중간에 껴있는 샌드위치 그 세력들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여러 가지 정책들인데 그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윤희정 씨, 네. 윤아나 같은 경우가 저분은 지금 그런 중간에 거죠. 껴있다고 하긴 좀 그렇고요. 제가 볼 때는 중간에 껴 있습니다. 껴 있어요. 네, 그리고 네. 이제 하층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아 무슨 옷이 말씀이에요? 좀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옷을 봐봐. 아니, 이 옷이 달라. 드레스 옷이 입고 지금- 다니는데 지금 무슨 얘기예요? 이게 지금 아유. 천이 부족해서 이거 네. 더 이상 지금 뭔가 미용실도 좀 뭔가 이렇게 덜 좀 가는 것 같고 오늘 그래가지고. 오늘 풀 장착하셨는데 아닙니다. 의상도 동지 선배보다 그 사이 이거 뭐 하나 뭐 다셨잖아요. 이거 아유. 뭐 마그네슘인가 뭐 그거 있잖아요. 건강 팔찌 아니에요? 금 아니에요? 그거예요. 아니 금 아니에요. 도금이에요? 네, 도구 건강한 의미가 게르마늄 없어요. 그런 거 네, 아니에요? 게르마늄 건강 뭐. 팔찌. 아. 이런 거요.
하여튼 이유는 의미가 없는 뭐냐면 거예요. 옳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 3분위 그러니까 서울 중산층 소득이 40% 60% 정도 놓고 봤을 때 그 사람들이 한 3년 정도 더 걸리겠다. 네. 경기도로 넘어갔을 때도 경기도도 또 그만큼 갔어요. 왜냐면 또 아무래도 이제 뭐 김포라든지 기타 탈서울 해가지고 인근에 교통 좋은데 살려다 보니까 근데 어떤 현상이 자꾸 나타나는 걸 보냐면 결국 내가 갭 투자를 했건 뭘 했건 현금을 다만 얼마라도 줘놨던 사람들은 어떻게든 버텨나가는데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2030들. 네. 패닉 바잉이 아니라 그냥 패닉이에요. 왜냐면 뭐 기초 자본이 있어야지 뭘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어찌됐건 취직도 잘 안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 14년을 11년을 올인해가지고 해야 아파트 살 수 있다라고 하면 그때 값없이 더 어려운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살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냥 그 거의 살기 힘들다. 11년 동안 한 푼도 안 모아야 되는데 안 쓰고. 사실은 월급쟁이 생활 오래 했지만 네. 그달 버는 거 그달 안에 빚 안 지고 쓰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 힘들어요. 아유, 어렵죠. 저희는 그런데- 그래서 아나운서 맨 처음에 입사했을 때 월급이 많지 않으니까 대부분 애들이 마통. 마이너스 그쵸? 마통. 마통 5천. 그리고 여기는 이제 부모님이 그 하루에 5,000원씩 줬거든요. 그거하고 월급 저금하고 5,000원. 이렇게 한 거지. 그렇죠. 5,000원. 네, 이거 저는 진짜 그 5,000원이 없었기 때문에 저금을 못했어요. 마이너스 그래서, 400. 집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우리 이혼 아나보다 한참 늦었죠. 네. 10년 정도 늦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대출 중단, 금융권에 어떻게 보면 옥을 재면서 네네. 옥죄기가 결국은 가장 피해를 보는 게 중산층이에요. 맞죠. 그렇죠. 이거 엘리트층은요, 이거 뭐 현금 많아요, 그죠? 많죠. 그 정도는 뭐. 네, 뭐 이거 뭐 아유. 대출 그리고 자. 종부세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근데 예. 중산층이죠, 핵심은. 이게 완전히 타격을 가하는 게 중산층이고 결국은 중산층이 하층으로 떨어지는 부동산 정책이다. 저는 이런 이렇게 규정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 근데 문재인 어쨌든 정부의 간에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중산층을 떨어뜨리는 정책이다. 네. 어쨌든 정책은 그렇다고 쳐도 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특히 시청자분들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아직 나는 그래도 집을 조금 어느 정도 빨리 하고 싶은데 그러한 좀 자, 지원이 오늘은 있을까? 그래서 제가 좀 짚어드리려고 네. 나름 좀 시장 조사를 조금 하고 왔는데요. 네. 네네네. 어딜까요? 2023년에 네. 송파 오금동에서 네. 양평 양서면으로 네. 네. 고속도로가 뚫립니다. 이른바 송파 양평 고속도로. 아, 또 양평 얘기가 나오는 양평 네. 오금동에서 양평으로 그래서 깜짝이 놀랐어요. 송파에서 네. 양평으로 15분 거리가 돼요. 그래요? 고속도로로. 그러면 어디가 올라가는 거야? 양평이 올라가는 거야? 송파가 올라가는 거야? 둘 다 올라가겠죠. 둘다 올라가나요? 양평이 근데 올라가죠. 송파는 거의 많이 올랐습니다. 송파는 많이 이미. 올라 있으니까 양평이 아직도 평당 100만 원짜리 땅이 많아요. 150만 원짜리도 많고 비싸봐야 2, 300이에요. 양평에요. 네네. 그 전원주택들 네네. 엄청 매물 나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파셨어요? 반반이에요. 아, 못 팔았어요. 많이 나왔죠. 네, 저는 그냥 견디려고. 전원주택 갖고 2023년까지. 전원주택 많이 나왔대죠 매물. 아니 근데 생각보다 또 쓸만한 건 별로 없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양평 같은 경우도 용문역이라고 있어요. 용문역 그 용문사 가는 거기에 이번에 또 우미인가? 하여튼 그 아파트 대단지가 또 하나 들어와요. 거기 앞에 코하로라고 용문 코하로도 분양 완판 쳤었고 그 양평에 지금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가는 게 몇 개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냐면 그쪽에 들어가는 아파트들이 상대적으로 좀 그래도 저렴해요. 근데 양평은 거기도 양극하거든요. 별장은 2, 30억, 3, 40억짜리도 많고요. 네. 그게요 네. 10억 미만으로 다 떨어졌대요. 3, 40억짜리. 하여튼 뭐 저는 어찌됐건 실수요자들 위주로 네, 보니까 거기 사시는 분한테 제가 2억대, 인터뷰를 해봤는데 3억대, 4억대, 조금 5억대까지 아직까지도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젊은 분들한테 짚어드리고 싶은 게 어찌됐든 KTX 라인, 그 다음에 그 우리 고속도로 뚫리는 그 전후의 라인, 그렇게 해서 서울로 출퇴근이 어찌됐건 4, 50분 이내가 가능한 지역에 아직도 내가 3, 4억 갖고 아파트건 아니면 저기 주택이건 접근할 수 있는 데들이 있더라. 그럼 양평만 그렇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인천 서구 인천 서구. 인천 서구 공항 서울 너무 철도로 중앙철도로 7정거장인데 고감역까지. 이거는 제가 이제 그냥 주부로서의 팁인데 그러니까 출근하는 데가 어디냐에 다른데 강남이나 잠실은 강남에 양평이 출근하는 사람들이 훨씬 낫고 많고
여의도 이쪽은 많지가 신촌은 저쪽이 낫고 그쵸? 여의도 신촌은 저기 인천 서구가 낫죠. 인천 서구가 네, 낮고 네. 근데 강남에 출퇴근하기에는 좀 먼 게 그래서 차라리 강남 쪽은 아예 송파, 양평, 하남 이쪽이 더 매력적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하남이 엄청 올랐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남이 엄청 올랐고 이번에 3기 신도시도 어찌됐건 하남, 그 남양주 쪽에 인근 계속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흐름을 보고 실거주들은 제가 봤을 때 제가 왜 말씀드리냐 대출 비율이 달라요. 양평은 대출이 70% 이상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양평은. 예. 조정지역 대상이 아닙니다. 아, 그게 매력이네. 그러면 저기 다음에 주제를 양평 전원주택으로 한번 해서 3억 전원주택 매물을 한번 몇 네, 개를 네. 좀 지금 구체적으로 양평이 봅시다. 지금 몇 개 괜찮은. 있죠? 몇채 있죠? 4개 갖고 네 개? 있고요. 아. 저희 형이 한 30개 갖고 있고. 네. 그러면 네. 그 집안에서 나온 매물 있잖아. 오늘 다 소개해주고 양평 여기서 유지 아들이에요. 서태양 대표가. 아니 근데 요는 뭐냐면 저희가 형이 아직까지도 30개야. 10년 전에도 100만 원이었고 네. 지금도 한 100, 20만 원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양평 나는 굉장히 집가 비싼 줄 상승이 아는데. 서종은 비싸요. 근데 저희 용문만 들어와도 용문이 양평 오브 센터거든요. 센터 오브 센터인데 그래도 200만 원짜리들이 많아요. 서종 IC에서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요. 서종에서 한 20-30분 들어가야죠. 설악 IC인가요, 그거는? 아, 이제 설악 가기 전이죠. 그러니까 양평의 용문 정도가 되면 거기가 이제 아파트들 인근에 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걸 어디로 가야 되나요? 그거는 서울에서 갈 때. 서울에서 갈 때는 그냥 88 타고 쭉 가시면 팔당 지나가지고 넘어가시면 네. 양평 지나서 이제 용문이 나오죠. 아, 국수 뭐. 예, 이런. 국수 지나서 넘어서 지나 옥천 지나. 근데 이게 옥천 냉면을 지나서. 네네네. 아, 2023년이면 뭐 이제 사실 거의 2년 2년 정도 넘었잖아요. 남았잖아요.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용문역에도 역세권이 있는데 여긴 평당 4,500이거든요. 비싸봐야 6,700.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이 인근에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대출이 70%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이제 조정 지역이 아니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니까 한번 내가 지금 나 집 어떻게 구해야 돼 한다면 검토해 볼 수도 있지 않겠냐. 네, 벌써 32명이 네. 와서 보시고 계십니다. 지금 그때는 뭐 틈새 시장으로는 어찌됐건 틈새 지금- 시장으로는 그러니까 네. 저 자꾸 이거 집 어떻게 사야 돼 하니까 하는 말인데 사실 근데 3억도요 70% 대출 받는다고 해도 9천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9천을 내가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종잣돈으로. 그렇죠. 9천은 어떻게든 뭐 빌리든 뭐든 해야죠. 아버님한테 가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5천만 원까지인가는 자녀가 네네. 그 상속세를 그러니까 여기도 안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5천 받고요. 그다음에 결혼해서 애 좀 낳고 애 다자녀 또 한 3명 이상 낳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양평으로 가면 그러니까 양쪽 부모한테 5천씩 받으면 1억은 되니까. 그 양쪽 부모에서 9천을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부모님 그 또 안 계시는 분도 계시고. 부인 어머님께서 야, 네 결혼하려는 남자는 전세 보증금도 안 모아놨대? 결혼은 안 되겠구나. 근데 뭐 어찌됐건 지금 오늘 결론은 23번의 부동산 대책 끝에 어찌됐건 서울에서 내 집 마련하는 게 평균 3년 가까이 더 늘어나서 11년 정도 걸리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인 즉슨 이번에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정부는 돈을 벌 것이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얘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못 알아듣겠는데. 그러니까 이번 부동산 정책으로 정부가 돈을 벌었다고요? 예, 왜냐면 아파트 값이 올라갔으니까 세금을 더 거둘 수 세금을 많이 있잖아요. 거두니까. 아, 재산세를? 예. 정부는 흥행했어요. 네. 아, 이게 아파트 값이 더 올라갔다? 네. 많이 올라갔죠, 이번에? 그러니까 세금을 더 거둘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양도세도 재산세는. 걷고 세금도 걷고 재산세도 걷고 세금 못 내는 사람도 세금 체납자도 많으니까. 이제 공매 쳐가지고 또 이제 경매해서 또 그런 돈 사람은 벌고 어떻게 보면 또 연체료를 또 거둘 수 있겠네. 그렇죠. 1년 동안 가만히 놔둬요. 왜? 연체료가 사채 엄청나요. 연체보다 훨씬 비싸요. 그거 아시죠? 알죠. 저 지금 종소세. 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눈물을 흘리면서 냈습니다. 야, 낸 게 어디예요? 못 낸 사람. 이번에 누구 카드로. 후보 보니까 카드로 12개월 했어요. 아니 그 누구 뭐 후보 보니까 뭐 어디 후보님 자기는 세금 안 낸 적 없다 그러더니 세금 못 낸 게 3번이나 있더만. 저는 세금은 코앞보고 냈어요. 세금 쉽지 않아요. 저도 체납한 적은 한 번도 근데 없습니다. 카드로 12개월까지 돼서 냈습니다. 그게 카드로 12개월 될 만한 사이즈면 괜찮은데 네. 그 이상이 넘어가면 그냥 사업하는 사람들은 적당히 묵고 가죠. 제 마음에. 딴에는 되게 좀 그 사이즈가 컸어요. 이번에 또 엄청 종부세 큰가 나오실 보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부세. 종부세도 나오지 소득세도 나오지 거기다가 또 주식도 하니까 저도 겨우 재산세 다 냈는데, 또 갑자기 종부세 또 슬퍼집니다. 지켜봐야죠. 자, 네. 네. 하여튼 지금 이제 내 집 마련이 더 힘들어졌다는 게 부동산 가격 더 올라갔고, 그죠? 네. 세금은 더 올라갔고, 대출도 종부세 안 더 올라갔고, 네. 공시지가 더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네. 세금 굉장히 이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네.
그 세금을 낼 수 없는 중산층들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어떻게 앞으로 대응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우선은 해봐야 이제, 될 것 같다는 틈새 생각이 시장이 드는데요. 있으니까 요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네. 내 집이 마련이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거. 네, 네. 네. 그래도 틈새 시장은 있다. 네, 틈새 네. 시장이 있다. 인천 서구와 뭐 양평. 양평. 또 대구